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어떤 자산을 사야 하나에 관련된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산을 사야 할 때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막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좀 잘 살펴보자 라고 해서 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망하네, 뭐 제2의 IMF가 오네, 막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미리 계획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차츰 트럼프의 계획대로 된다면 잠시 어려운 시기가 오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게 맞을까? 만약에 첫 번째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은 제2의 IMF가 오고 막 미국이 막 덜썩 주저앉고 그러면은 제2의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놓고 금이라도 뭐 또 사놓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있는 자산 다 팔아버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네, 돈이 오히려 들어오네,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이 맞을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한쪽은 안 좋아지는, 엄청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거는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좀 안심을 갖고 좀 지켜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산이라고 하면요, 현금도 자산입니다. 자산을 여러 가지 부동산, 주식, 금, 채권, 펀드, 그리고 현금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는 어떤 자산을 사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부동산, 주식, 미국 셰일가스 관련주, 비트코인도 있군요. 자산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군요. 변동성이 워낙 크긴 크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주식, 금, 그리고 다양한 자산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이 어떤 자산을 구매하기에 최적의 시점인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조금은 명확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을 선택하는 기준, 왜 지금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움직임, 그 다음에 중국의 움직임, 러시아의 움직임, 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서 전혀 다르게 막 움직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은 폭락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중국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미 큰 돈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1, 2년 전에 미리 밑에서 다 준비를 하고 야금야금 중국으로, 아시아로 돈이 들어가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미국이 이제 막 한랑이고 막 주식시장이 막 되게 좋을 때, 그때는 아마 큰 손들은 매도, 워렌 버핏도 미국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고 그런 것처럼 그때 많이 매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중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중국이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서 중국이 막 망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중국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2,375조입니다. 네, 2024년 기준 중국의 부채 2,375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부채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이 주식이 막 올랐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바닥을 기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주식은. 그래서 기사에 뭐가 났냐면 강남 사모님들께서 이미 이제 중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강남 사모님들께서 중국
주식을 샀다면 중국이 그럼 망한다고 막 얘기 나왔는데 망하는 게 아니었어? 2375조라는 데는 이 부채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이 드실 거잖아요. 근데 우선 중국이 작년에 또 부양책으로 내놓은 규모가 2024년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요. 얼마나 되냐면 1930조 원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채가 2375조인데 작년에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930조 원이고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원래도 몇백조 가까이 부양책으로 또 푼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중국은 이미 돈을 풀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달랑달랑한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폭락을 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 트럼프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이제 관세를 때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난리도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있어서요. 이러한 큰 경제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방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키고 잘 불려나가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사야 할 부동산으로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꼽고 있는 게 첫 번째로 금을 많이 꼽고 있더라고요. 이미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이제 금 얘기할 때 어떤 분이 파신다 그래서 천천히 나눠서 파시라고 그랬는데 금이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 근데 금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금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중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서 봤는데 중국이 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중국이 금을 팔면 폭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대신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떤 분을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금을 중국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약 8,133.5톤 네, 이렇게 해야 되네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약 8,133.5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총 금 보유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25% 금 보유를 하고 있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엔 약 2,000톤. 미국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8,000톤이 넘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2,000톤 정도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패권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금을 많이 매입을 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고 금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 보유 국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한 번은 기사에 우리나라는 금을 거의 안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 동안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유량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 한국의 금 보유량이 크게 늘어났고요. 2014년부터는 금을 정기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소량씩 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25.4톤, 25.4톤인데 지금은 한 100톤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금 보유량이 2019년에 25.4톤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104.4톤입니다. 한국도 꾸준히 금을 보유를 해왔다. 자, 하지만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금이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막 파는 현상이 생기면 미국에서도 많이 손해를 보겠고 중국도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쵸? 근데 금값이 많이 떨어지면 중국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더 많이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 보유량이 어마무시하다. 근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 보유량은 정확한 집계는 아직 되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들이 금을 계속 막 사들여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메마르고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을 이제 사들이는 것이 좀 멈추면 각국의 나라들이 너무 금을 또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금값 오르는 게 좀 점차 주춤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금값이 지금의 8배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값은 또 금리에 따른 부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값이 더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는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사고는 싶지만 금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떨어지던데 뭐 이런 느낌도 나잖아요. 그죠? 그 미국이 돈이 필요해서 금을 팔면 어떡하지? 중국도 금을 팔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중국은 엄청난 유동성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년 전만 해도 중국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막 망하네, 어쩌네, 안 좋네, 뭐 부양책을 내봤자 소용이 없네, 막 그러는데 작년에 부양책 규모 금액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 금액이었습니다. 1930조 원을 부양책으로 내놨고 2025년 초반인데 600조 가까이 부양책으로 또 돈을 좀 풀 계획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건설 경기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장 시설, 그 다음에 산업 분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릴 텐데요.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렇습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막 그러면은 중국은 뭐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쪽에서 경기 부양을 하니까 건설 경기도 늘어나고 공장도 많이 돌리고 산업화 시설도 막 늘리고 소비도 막 늘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국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겠죠. 그쵸?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막 여러 나라에다가 지금 막 간세를 매긴다고 그러고 있어요. 캐나다에다가도 간세 매긴다니까 캐나다가 이제 전기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막 끊어버리겠어 막 이러고 트럼프가 이제 각 막 나라에 막 한국에다가도 간세를 막 이제 간세 폭탄을 매기고 이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계속 트럼프가 이게 간세 전쟁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간세를 자꾸 다른 나라에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 자체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미 중국에서는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작을 했고요.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할 여력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자체에서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간세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 자체에서도 물가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고물가 때문에 미국 국민이 되게 힘든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나 이런 걸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더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뭘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하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는 또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팍 한다. 그럼
그거 영향이 선생님 이 얘기는 왜 해요? 라고 하실 텐데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막 높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금리를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힘들어서 겠는데 자영업자분들 문 닫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또 미국이 물가 잡는다고 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죽겠는데 우리나라도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상태에서 더 해버린다. 그러면은 와 이거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냐면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가 아닌 반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막 매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만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지금 주된 목적도 고물가가 아니라 물가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지금 관세가 아니라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도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 계획을 크게 세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금 어떻게 될까요? 금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불안전할 때 금의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의 가치는요, 경제가 불확실성이 크고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금은 안전자산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는데요.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금값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는 추세도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으면 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금 투자는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잘 보고 계시다가 금리가 인하된다, 물가가 잡혔다, 그러면 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금 부분과 비트코인을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요. 자, 금 보유량이 미국이 엄청나게 많죠. 생각보다. 중국이 사재기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이 더 많더라. 그래서 금 폭락하면 미국이 힘들다라는 거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미국도 비트코인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미국은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는 기업하고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요. 국가나 이런 데서는 범죄자들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몰수해서 갖고 있는 비중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채굴 이런 거를 반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비축해 놓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중국 또한 비트코인의 채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채굴량이 되게 많았던 곳이 또 중국이기 때문에 초기에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미국하고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쉽게 그냥 완전히 팍 주저앉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가 또 자산으로 생각을 해 두기에는 비트코인도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살 것이냐 금을 살 것이냐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가격이 또 출렁출렁할 텐데요. 그때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많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짝짝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요 세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눈여겨보면서 세계 정세를 살펴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껴있는 상황에서 한국
아무튼 앞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중국도 지금 이제 경기 부양으로 돈을 막 억수로 많이 푸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미국도 지금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은 미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돈을 푸는 유동성 장세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돈을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 자기네들이 차지한 땅에 또 뭔가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세계가 암울하고 어둡고 뭐 이러다가 뭐냐 이거 이상해 가네, 갑자기 뭔가 막 돈이 또 엄청나게 뭐 풀리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돈이 또 어디로 또 몰려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가 또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 돈이 많이 막 풀려. 그래서 이제 아까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이 힘들어지면 안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국은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수출은 또 다시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관세를 매기니 어쩌니 막 이렇게 있긴 하긴 하지만 한국이 수출도 좋아지고 막 그러면은 한국은 또 오히려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도 그동안 못했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어요. 세계에 막 돈이 막 돌고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고요. 그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 우선 1타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첫 번째 지금 돈 풀기 시작한 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분위기가 금리 인하 쪽으로 가서 돈이 풀고 경기 부양을 시켜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2의 한란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돈이 또 막 넘쳐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돈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또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가주택, 대형 평수, 그 다음에 강남, 송파 뭐 이런 지역 위주로, 하용성 위주로 가격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전방위로 뜨뜻하게 데펴질 수도 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먼 시각으로 보면서 중간중간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가를 또 살펴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 건지, 중국은 이미 돈을 많이 풀기 시작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물가 압력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야 금리 인하를 하고 자기네들이 돈이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럼 미국이 정말 돈을 푼다 그러면 그런 뉴스들이 막 나왔다,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빠진 부분, 주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꼽고 싶은 부분이 금 보유량 부분,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자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눈여겨볼 만한 자산 하면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부동산을 사야 할 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상승했고요.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차하면 자꾸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못 내립니다. 격차가 커지니까. 그래서 미국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상승을 했고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기를 겪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조정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상승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져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눈여겨보자. 특히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곳을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입니다. 저는 또 주식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주식할 때는 샀다 팔았다 게임처럼 하시니까 완전히 종잣돈이 아이스크림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사라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 추천은 좀 소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주식 시장도 이제 기회가 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이 많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주식이 있고 해서 이제 괜찮은 주식을 선별해서 본다면 그것도 괜찮은 투자해 볼 만한 자산 중에 하나로 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은.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인데, 금은 이미 많이 올랐고 미국과 중국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많이 폭락했다, 막 악소리 났다, 막 이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